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네, 어제도 아주 강세장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을 해서 36,286불까지 갔었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뭐 재밌는 거는 이제 해외 언론에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한 4%에서 5% 정도 뛰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어제 가상자산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강한 것도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 주식 지수 다우존스나 S&P도 상당히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 정치적인 변화에 따른 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미국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투표가 있었는데요. 두 명을 새로 뽑는데 두 명 다 민주당 쪽으로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국회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이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됐어요. 전에는 이제 의석수가 공화당하고 민주당 비율이 50대 48이었는데 민주당이 승리를 함으로써 50대 50이 됐고, 그런데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미국 상원 패권을 장악하는 것도 이제 민주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백악관도 민주당, 미국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었고, 그리고 이제 상원도 이번에 민주당이 패권을 확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가 이제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어느 당이 이기건 그렇게 돈이 풀리는 것 자체에는 큰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 돈을 푸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류층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이제 돈이 풀리는 쪽의 정책을 아무래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민주당은 서민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선호하다 보니까 UBI라든지 Universal Basic Income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선호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전부 다 장악을 함으로써 돈을 푸는 방식에 딴지를 걸 세력이 없기 때문에 돈 푸는 그 과정이 좀 즉각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어저께 주식시장도 보면은 강세장을 보였던 섹터들이 금융이나 에너지나 커머더티나 이런 어떤 근간산업 위주의 그런 주식들이 많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이 왜 좋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돈이 풀리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돈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다 갖게 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희소성 있는 자산들, 뭐 금도 그렇지만은 금보다도 더 좋은 여러 가지 물성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특히나 많이 지금 각광을 받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제 그런 정치적 사건이 어저께 미국에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더리움이 계속 강세장인데 사실 요 며칠 사이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100 빌리언 달러를 넘었습니다. 100 빌리언 달러를 넘었는데, 이 100 빌리언 달러라는 이 레벨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한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가 이 100 빌리언 달러를 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망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한 그 이정표였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는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안심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이더라는 그 자산, 그런 어떤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레벨까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뭐 제가 CME가 이더리움 선물을 런칭한다는 얘기를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그것이 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요를 반영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또 한 가지 그 이더리움 옵션 시장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데리빗이라는 곳이 이제 이더리움 옵션이 그래도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는 시장인데, 이더리움 옵션의 변동성이죠. implied volatility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긴 한데, 옵션 시장이랑 자체가 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서 implied vol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 옵션을 찾는 기관 투자가들이 좀 어느 정도 많아졌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이더리움 얘기를 하면 또 디파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의 가장 많은 사용처가 사실 디파이 앱이기 때문이죠. 디파이가 작년 여름에 굉장히 핫했는데, 그 이후로 4분기에는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사람들에서 관심에서 잠깐 멀어졌었는데, 금년 들어오면서부터 이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또 굉장히 강세에
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보면은 디파이 펄스에 지금 예치된 자금이 그동안 디파이 코인이 조정을 받는 동안도 꾸준히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파이 펄스에 예치된 자금이 220억 달러, 22 빌리언 달러가 지금 럭값이 돼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성장형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의 그 발행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다이의 발행량이 늘었다는 거는 특히 이제 메이커 플랫폼에 예치된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뭐 디파이 펄스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이긴 한데 이런 것도 어떤 디파이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아직도 건전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그 디파이 서머 때 굉장히 핫했던 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투자자들 자금이 몰리면은 그래서 펀드도 많이 런칭이 되고 있고, 펀드가 런칭이 되면은 그 자금이 이제 여러 이런 개발자들한테 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금으로서 사용이 되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디파이 서비스가 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출시가 되면은 아마 2021년에 또 한 번의 디파이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와 동반돼서 디파이 관련된 자산들도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